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빨고 혀를 내밀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입술을 무는 등 다양한 습관을 갖고 있다. 손가락에다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라든지 아니면 고추장 같은 거 아니면 아까 물파스 같은 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는데 사소한 버릇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여기기 쉬운 구강 내 습관. 하지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기도 한다. 외부적인 힘이 구강 내에 발휘된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빤다든지 혀를 내민다든지 입술을 깨문다든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비이상적인 구강 내에 힘이 발휘될 경우에 치열과 입술, 근육에 힘을 미쳐서 정상적인 형태의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생긴 잘못된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되는 건 물론 일그러진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주치에서는 잘못된 구강 내 습관과 그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 다 아시죠? 네. 이 습관은 이 고치기 힘들다는 거, 이게 문제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이 잘못된 습관이 평생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많이 하는 습관들이 있죠.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입술 물어뜯기, 그리고 혀 내밀기,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빨기 같은 이런 습관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된 구강 내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이도훈 치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주제가 이 구강 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뭐 앞서 언급을 했지만 여러 네. 가지 습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건지 궁금한데요. 소아 및 청소년 시기에는 구강 환경이 많이 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유치가 처음에 출현을 하고요. 유치가 영구치로 전환되는 혼합치열기 그리고 영구치의 완성 등 많은 구강 환경이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구강 환경 속에서 구강 내 습관이 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 내 습관들이 부정규합 그리고 안모의 부조화를 야기를 시킵니다. 이러한 구강 습관은 습관이 작용하는 시간인 작용 시간과 습관을 하는 횟수인 빈도 그리고 습관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이런 강도에 따라서 부정교합과 얼굴 형태의 변화를 주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기 시절의 구강 내 습관으로는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입술 빨기 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소아 청소년기에 이런 잘못된 구강 내 습관이 평생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일단 뭐 이런 잘못된 습관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얼굴에 변형도 가져오고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치열은 혀와 근육인 뺨이 균형이 되는 균형대에서 치열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의 힘이 균형되는 균형대에 38선이 위치한 것처럼 혀와 근육인 뺨의 균형이 되는 균형존에 치열이 형성다. 그런데 구강 내 습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혀의 근육이나 뺨의 근육에 힘을 가해서 치열이 흐트러져서 부정교합이 야기가 됩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한 그런 외형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예. 치열의 부정교합뿐만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음식물 섭취 문제, 또 턱 관절 문제, 또 발음 문제,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외관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빙산의 일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예. 네. 이 잘못된 구강 내 습관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무의식적으로 이 손가락을 빠는 습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손가락을 많이 빨았다고 하는데요. 네, 많아요. 이런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왜 생기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손가락 빨기 습관은 누구나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습관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런 습관들은 영양 섭취를 위한 중요한 반사작용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대부분 만 2살 이전에 소실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들은 보통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자라면서 점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손가락을 빨게 되면 손가락이 치아나 뼈에 영향을 미쳐서 치아를 돌출을 시키고 뼈를 앞으로 돌출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를 물리지 않게 만드는 개방교합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돌출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손가락이 혀를 밑으로 처지게 만들어서 혀와 근육이 균형이 되는 균형존에 네. 치열이 형성이 되는데 치열을 안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서 협소한 이런 오메가 형태의 치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어렸을 때 자주 빨면은 커서 이게 입이 튀어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들어봤죠. 어른들이. 예.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빨리 그 적정한 시기에 이 손가락 빠는 습관을 없애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고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빨거나 할 때 하지 못하도록 손을 탁 푸는 경우가 예. 있죠. 저도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정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고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방법과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정에서 하는 방법은 만 3세에서 6세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습관 치료의 원리는 칭찬과 관심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빨지 못하도록 격려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를 준다든가 사랑을 받는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러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는 소아 정신과적인 상담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벌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불쾌한 맛에 약물을 손가락에 도포를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럴 때 아이의 손가락의 위치가 입술에 들어갈 때 이 위치가 손가락의 원래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빠는 습관, 아까 2세 이하일 때는 좀 괜찮다. 그 이후에 계속 빨면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그 2세 이상이 돼서도 이렇게 손가락을 빨면은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 집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만 3세에서 6세까지 가정에서 습관을 차단하는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만 6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영구적인 부정교합과 안모의 부조화를 야기를 시킵니다. 따라서 만 6세부터는 치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손가락 빠는 습관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아 변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예, 만 6세 이상 치과에서 부정교합을 야기시켜서 치과에 방문할 경우에는 습관을 차단하는 차단 교정 장치를 구강 내에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한쪽으로 식사하는 편측 저작 습관이 야기될 수도 있고 얼굴이 길어지는 그런 안모 상태가 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20세 이상에서 이런 손가락 빠는 습관을 주소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얼굴이 길고 안모가 비대칭되어지는 안모 비대칭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습관 차단하는 교정장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세 이상 어린이들은 좀 고치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도움을 좀 받게 되는데요. 교정장치를 착용하면 얼마 동안에 착용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 6세 때 시기를 적절하게 맞춘다면 대략 1년 이내에 습관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습관을 고치려는 아이의 의지와 협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교정기라는 게 어떻게 마우스피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철판 깐다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정. 네, 그런 치아 교정, 이동이나 예.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교정기를 생각하면 될까요? 네, 어떤 크게 두 건가요? 가지인데요. 먼저 손가락이 입 안에 들어갈 경우에 가시 같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인 치열 교정, 즉 고정식 교정 장치를 통해서 강제적인
교정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치아 변형 후에도 계속 방치를 한다면 얼굴까지 아까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대칭이 생기죠. 비대칭으로. 예.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가면 혀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손가락의 위치가 입천장으로 붙기 때문에 위치혈들이 뺨의 작용에 의해서 좁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가 잘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자는 양쪽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는 편측 저작 습관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모의 변형이 시작되고요. 안모의 변형이 영구적으로 고착이 된다면 안모 비대칭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 주변에 보면 손가락 빠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네.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대수롭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이런 외관상의 안면 비대칭, 더구나 기능적인 또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네요. 반드시 예. 적절한 치료가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먼저 이 손가락 빠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까 그 혀를 내미는 습관도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경우는 윗니를 앞으로 돌출시키게 만들고 입천장으로부터 떨어진 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천장에서 떨어진 혀의 위치는 혀 내밀기 습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이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좀 안으로 몰려서 자라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혓바닥을 내미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벌어져서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혀를 내미는 습관으로 인해서 윗니와 아랫니가 다음과 같이 앞으로 뻗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혀의 작용으로 윗니와 아랫니가 앞으로 뻗어지면 윗니와 아랫니의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고요. 앞니를 담을 수 없는 개방교합 상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강제적인 교정치료를 통해서 윗니를 그리고 아랫니를 안쪽으로 넣게 하는 그런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혀를 입천장 위에 위치시키고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침을 꿀꺽 삼키는 연습을 20회에서 30회 정도 시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혀 내밀기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혀 내밀기 습관을 고치는 그런 시기는 만 3세부터 만 6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또 연구치열이 다 나온 이후에 치과에 방문한다면 강제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를 통해서 혀 내밀기 습관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그 혀 연습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3세에서 6세 아이가 이 혀 연습을 뭐 하루에 뭐 20에서 30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과연 그렇게 잘 따라할까 놓치죠.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혀 연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옆에서 부모님이 좀 잘 도와줘야 될 것 도와주시는 같다 방법.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관심과 사랑을 주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과에 내원하셔서 침을 삼키는 습관을 고치는 그런 방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그 손가락 빠는 습관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까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혀를 내미는 습관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고쳤을 때와 고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화면은 혀 내밀기 습관 치료를 할 때 치아들이 윗니와 아랫니가 잘 물릴 수 있는 그런 치료 전후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치료가 어렸을 때 시행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 얼굴이 길어지는 얼굴 안모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굴의 안모가 고착화가 돼서 양악수술이나 안면 윤곽수술이나 아가면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습관 잘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지만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꼼꼼하게 살피시고 저렇게 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구강 내 잘못된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는 아이들의 행동. 단순하게 입을 통한 세균 감염의 위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치과를 찾을 생각까지는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 빠는 버릇이 있고 그 손가락 빠는 버릇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혀 내미는 습관으로 대체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손가락 빠는 습관과 혀 내미는 습관을 동시에 치료하는 교정 장치를 넣을 그런 생각입니다. X선 촬영을 함으로써 성장과 발육에 문제가 있거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골격적인 그 습관이 골격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체득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서 골격적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X선 촬영과 분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환자의 치료의 전후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요즘 환자들은 과거의 환자들과는 달리 치료 후에 자신의 그 교정 치료나 습관 치료의 결과를 알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그 IT의 발달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환자의 동의율이 높아지고 그 치료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한 그런 치료 진단법 중에 하나입니다. 습관 교정 장치를 낌으로써 환자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넣을 때 본인이 이 위치가 손가락을 넣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치로 몇 달 정도 그 장치를 착용하면 더 이상 손가락을 넣을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손가락을 넣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회상요법을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골격과 습관 치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치아가 예쁘게 나고 혹은 밉게 나는 것,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소한 습관으로 인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된 부분을 더 큰 치료가 필요하게끔 만들지 말아야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교정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아가 앞으로 뻗어지고 아래치아는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위에와 아래 치아 4개를 뽑고 전체 치열 교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이십니다. 조기에 습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이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야기를 시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될 경우에 양압수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지 치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습관 교정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잘못된 구강 내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잘못된 또 다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2가지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빠는 거, 네. 그리고 또 혀를 혀를 내미는 거 네. 봤는데요. 세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을 빨거나 입술을 물어뜯는 습관인데 이런 습관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입술 빨기 습관은 주로 아랫입술을 빨지만 윗입술을 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 빨기 습관은 단독이나 혹은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술을 빨게 되는 습관이 단순히 입술을 좀 특이하고 피가 나게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또 다른 문제점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입술을 빨게 되면 입술 근육의 힘으로 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입술의 힘으로 윗니를 앞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아랫니를 안쪽으로 넣게 만들고요. 윗니와 아랫니를 뜨게 하는 개방교합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경우에는 치아가 좀 안으로 모여서 자라고요. 혀를 내밀었을 경우에는 이 치아가 좀 듬성듬성 자라는 사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경우처럼 입술을 좀 빨았을 때, 입술을 뜯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좀 어떻게 자랄까요? 입술 빨기 습관은 앞니가 전방 돌출되게 만들고 아랫니가 뒤쪽으로 후방되게 만드는 아래턱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2급 부정교합이 발생할 경우는 아래턱이 저성장되는 무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립 범퍼라는 장치인데요. 입술의 힘을 차단하는 차단 장치이고요. 이것을 착용함으로써 습관 차단을 하는 교정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은 입술 빠는 습관이 아래턱의 성장을 저조하게 하는 무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여드리는 사진으로서 이런 경우도 고정식 교정 장치를 통해서 윗니와 아랫니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교정 치료를 시행한 후에 찍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생긴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말씀대로 이게 좀 나쁜 영향까지 미칠 수가 있는데 일단 어른이 돼도 이런 습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의 구강내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습관으로 대체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깨문다든가 얼굴을 긁는다든가 머리를 만진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껌을 씹는다든가 이런 습관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어른들도 잘못된 구강내 습관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라고요. 맞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여러 가지 치과적인 그리고 의과적인 문제점을 야기를 시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는 경우는 아데노이드나 국의 편도가 붓거나 사이즈가 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입으로 숨을 쉬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아데노이드나 국의 편도가 부었을 경우에는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러한 비대한 림프 조직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입을 벌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코로도 쉬고 입으로도 숨을 쉬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앞서 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구호흡을 했을 경우에 어떤 큰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치과적인 문제점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어금니를 솟게 만들어서 긴 얼굴에 앞모를 갖게 만듭니다. 얼굴이 길어지기 때문에 잇몸도 길게 되어서 드러난 그런 잇몸 상태를 보이게 되어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비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과적인 문제점으로서 흡입된 공기를 기도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코 막힘이나 삼출성 중이염 내지는 밤에 잘 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이 수면 무호흡증은 10초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호흡이라는 게 어떤 뭐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요? 예, 이 호흡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안면 비대증뿐만이 아니라 안면 변형 문제를 줄 수가 있고 자다가 무호흡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 무호흡증, 그러니까 수면 무섭네요. 무호흡증은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치과에서는 구강내 장치를 통해서 개선을 시킵니다. 왼쪽 사진은 목젖이 기도를 막아서 코로 숨을 쉴 때 잘 때 목젖이 떨림으로써 코를 고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구강내 장치를 꼈을 때 턱을 앞으로 내밀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습관 교정 장치를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치는 잘 때만 착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착용을 한다면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기간도 궁금하고요. 예, 코골이 방지 장치는 주무실 때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귀찮다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확실히 이 장치를 하면은 이 효과가 좋은지 만약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그때는 제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다음의 화면은 좌측은 코골이 장치를 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우측은 코골이 장치를 한 후에 기도가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그런 사진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 질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두통과 개운한 기분을 못 느낀 그런 환자분들이 코골이 장치를 통해서 수면 후에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은 뭐 번거로움도 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죠? 필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은 잘못된 구강내 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아이가요, 혀를 자꾸 내미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거를 집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혀를 내미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혀 내밀기 습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담은 상태에서 침을 꿀꺽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혀는 뒤쪽으로 치료 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혀의 위치가 목젖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개방교합과 위아래 부정교합이 해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을 빠는데 언제부터 치료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까? 네, 이런 사소한 잘못된 습관들 뱃속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크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인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두고 봐도 되고 언제부터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손가락 빠는 습관은 만 2세 때 모두 다 소실이 됩니다. 그러나 소실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는 가정에서 동기유발과 칭찬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세 이상 된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빠는 습관이 있다면 강제적인 습관 차단 장치를 치과에 오셔서 제작하여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이가 자꾸 혀를 자꾸 내미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 내둬도 되는지 아니면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많은 부모들이 이 점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내 아이가 이런 습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심하지 않고 가끔 이런 습관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애매하죠. 예, 이 점이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모든 혀 내밀기 습관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합 상태나 부정교합이나 안무의 변형을 일으킨다고 전문가가 판단을 했을 때는 바로 즉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혀 내밀기 습관이 교합과 안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잘못된 구강내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진료를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 환자 중에 대학교 때까지 손가락을 빠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굉장히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지 몰라서 저를 찾아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손가락을 입으로 넣고 싶을 때 네. 그냥 손가락 주먹을 져라. 네. 이 반대적인 습관을 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이 아이가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네. 그다음 결국은 손가락 빠는 습관을 고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주먹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뭐 좀 고민하시고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네. 아이들 구강 내 잘못된 습관에 큰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맞아요. 관심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본다면 그런 습관들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잘못된 구강내 습관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도훈 치의학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 잘못된 구강 내 습관이 뭐 외모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 저는 좀 놀랐어요. 저도요. 예. 저도 뭐 무호흡증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네.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죠. 이런 습관들도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대신 어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건강에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또 집에서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무조건 벌을 세우고 혼내기보다는 일단 칭찬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시키면서 이런 습관들을 고쳐 나가는 거 이 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제때 치료를 못해서 고르지 못한 치아를 갖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예방하고 네. 미리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